절대 저처럼 여기에 돈 쓰지 마세요. 저는 프로 강의 수강러입니다. 왜 요즘 SNS 보면 이런 게 참 많죠? 쉽게 월 1000만원 버는 방법, 월 1억 버는 법 등. 방법이 궁금해서 클릭하면 거의 99.9% 확률로 강의를 파는 그런 영상들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강의를 듣고 해본 부업 7가지 장단점을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제가 맨 처음 강의를 들은 건 30만 원이 조금 넘는 신사임당님 스마트 스토어 강의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이 팔린 강의였죠. 100강의 넘는 강의를 다 들으며 사업자도 내고 직접 스토어도 열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강의에서 알려준 방법이 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계속 등록하고 이후에 히트템과 같은 것들을 런칭하는 방법이었는데 전 아이템 등록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위탁 판매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을 팔려고 하니 스트레스였고 금세 관뒀죠. 즉,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등은 물품을 잘 찾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전 실패했기에 장점은 모르지만 단점은 확실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인내심이 바닥인 사람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 공구. 인스타그램 공구로 돈을 그렇게 많이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죠. 당시 강의료는 약 10만원쯤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물품 소싱까지 대행해주는 곳이었어요. 물건 하나를 제가 팔면 대행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는 시기였죠. 똑방이 있었는데 한 달에 몇백은 우습게 번다고 인증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대실패. 최저 물건 개수를 맞추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에게 팔긴 하는데 파리피플이 된 기분? 뭔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걸 너도 사봐 하는 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물건이 막 싼 것도 아니었고요. 또 매달 몇 건 이상 못하면 강퇴를 당했어서 내 돈으로라도 꼭 물건을 몇 개 이상은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지금 이렇게 적고 보니까 굉장히 다단계 같았네요. 아무튼 장점은 소싱도 요즘 대행으로 해줘서 물건 떼우긴 쉽고 팔로워가 1000명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그걸 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중고 물품 판매. 위에 2가지 부업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내가 잘 아는 걸 팔자는 거였습니다. 예전부터 중고 거래라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었죠. 저는 상품권을 주로 샀고 이걸로 상테크도 하고 싸게 사서 재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꽤 잘 되었어서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번 적도 있어요. 근데 사기당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잘 돌려받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 뒤로는 안 합니다. 또 세금 문제가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장점은 내가 잘 아는 물건을 사서 판다는 것. 전 제가 잘 아니까 더 잘 팔더라고요. 단점은 중고거래라 물품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많습니다. 재고가 쌓일 수 있고요. 잘못하면 돈 벌려다가 돈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앱테크. 이쯤 되니 판매가 지치더군요. 판매 없이 월 100만 원은 번다는 앱테크를 시작했죠. 당시 앱테크까지 알려준다고 하는 강의가 약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적고 보니 제일 비싸네요. 배워보니 월 100만 원을 벌긴 하는데 진짜 시간을 녹여서 번 느낌? 당시 자동화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라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특히나 선착순 이벤트를 놓치면 왠지 패배감만 가득해져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건 하기가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은 핸드폰 하나면 가능하다는 것, 단점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것으로 노동에 가깝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꿈꾸던 전 이제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 코인. 최근 비트코인 붐처럼 한때 코인 붐이 있었죠. 벼락거지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말이에요. 이번엔 강의 없이 혼자 해보자 싶어서 공부하며 도전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88%까지 돈 삭제를 제대로 하고 나왔죠.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운이 엄청 좋았거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저는 둘 다 아니었기에 그냥 손 뗐습니다.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주식보다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주식보다 빠르게 저처럼 돈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식. 코인과 동시에 너도 나도 했던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운 좋게 돈을 좀 벌었어요. 그게 실력인 줄 알고 자만해서 번 돈 몽땅 잃고 한동안 접었습니다. 이후 주식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전 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3가지 방법을 활용해 말이죠. 장점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들은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면 배당금도 받고 주주라는 직함도 얻으니 훨씬 낫다 느꼈습니다. 단점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면 저처럼 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때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일 낫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깨달은 건데 제일 돈 안 쓴 부업이 제일 돈 많이 벌었네요. 7번째, 블로그. 많은 시행착오 끝에 주식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지만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매달 월급보다 더 벌고 싶었습니다. 제일 쉽다는 부업,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이전에 애드센스를 달기 위해 티스토리를 했는데 재미없어서 관뒀거든요. 이번엔 1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했죠. 운 좋게 한 달 만에 체험단도 하며 식비를 줄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이후 소홀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다시 블로그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애드포스트가 매달 약 10만원 정도 들어오는
들어옵니다. 고작 10만원 싶은데 기업과 광고를 진행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만 했는데 제안서를 보내면서 더 광고를 많이 하고 클 수 있겠더라고요. 또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를 통해서도 여러 협업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나는 놀아도 내 글이 이래서 돈을 번다는 것. 또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라 저에겐 가장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단점은 애드포스트가 정말 짜다는 점. 키우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주 3회 포스팅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직접 해본 직장인 부업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주말에 빵집 알바, 카페 알바, 디자인 알바 등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가져와 봤어요. 지금도 색다른 부업 혹은 기존 부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렇게 부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중요한 건 강의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겁니다. 저는 실행과 동시에 강의를 곁들여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일단 여러분 강의에 돈을 쓰기 전에 한번 관심이 있는 걸 먼저 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계를 느낀다면 그때 돈을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00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